씨에 대한 소환 조사 요구 진작에 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 출석을 좀 해달라,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좀 받아달라, 전화 등을 통해서 유선상으로 조사는 안 되겠느냐,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문다혜 씨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진술을 좀 얻어내고자 하는 검찰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이에 대해서 문 씨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조사를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또 문 씨 측에서는 참고인으로서 출석할 의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,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. 다만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특혜 채용, 전 남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도 응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만, 음주운전 사건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또 논란이잖아요. 그럼요. 예. 이것 관련해서는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았고,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음주 사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. 그리고 경찰은 아직 혐의를 확정짓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, 이건 왜 그런지, 왜 이렇게 경찰이 좀 고심하고 있는지,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아마 이제 상해를 인정할지 여부겠죠. 지금 이제 상해 관련돼서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, 진단서는 제출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치료받았다, 아프다라는 진술은 있을 겁니다. 네. 피해자의.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의 정도를 뭔가 객관적 증빙 자료로 판단을 해서 이게 소위 말하면 법률적 관점에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지,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될 법조가 결정이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할지, 네. 교통사고 처리법상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, 아니면 단수 음주운전만 적용할지, 그다음에 뭐 난폭운전 적용할지, 이런 것들에 대한 법 적용 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검찰과 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상해죄, 그러니까 뭐 한의원도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. 거기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진술만 갖고는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워서, 다만 그런데 보면 저 정도 부딪히면 보통은 2주 이상 상해가 나오는 것이 또 통례이긴 합니다. 아프다라면 2주 이상 상해 진단서를 띄워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할지에 대한 경찰의 고민이 길어지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